여태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들 전표 입력하는 거 이 부분들이 다 쭉 다 입력이 됐고요. 뭐 예정신고 누락했던 것도 다 반영하고 가산세 마음 아프지만 가산세 정리할 것도 쭉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속명세서하고 신고서 작성하면 끝나요. 그다음부터는 업무가 금방 이루어집니다. 금방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기 전에 자, 신고서 작성 전에 부속명세서 먼저 작성하고 마감을 해줘야지만이 신고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부속명세서 부가가치 신고서 부속명세 부가가치세 및 부속명세서 1, 2, 뭐 영세일명세서 1 여기에 쭉 다 화면이 있는데 자, 부속명세서가 말 그대로 부속되는 거예요. 어디에? 신고서에 부속되는 서류들이다 얘기예요. 자, 부속명세서 먼저 작성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순서로 간다는 얘기고요. 이 부속명세서 종류가 쫙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업종이라든가 매출 매입 자료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미제출 누락했다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이거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죠.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합계표 제출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 대부분 다 그 서식은 몇 가지 빼놓고는 다 불러오기 하면 기존에 전표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다 집계가 돼 있을 거예요. 불러오기 해서 반영을 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그 물건을 사면서 매입세 공제 안 받는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겠다. 카드,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 있다면 수령명세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으로서 발행한 금액이 있다면 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매출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 하나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공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도 활용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분이라든가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이라든가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대순세액 공제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이죠. 그런데 나중에 나한테 물건을 갚아야 되는 이 사람이 뭐 부도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돈 띄었어요. 띄었을 때는 어떡하죠? 나는 물건 값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부가세, 물건 값도 다 못 받았지만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는 냈단 얘기죠. 근데 나는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부가세 돌려달라 해가지고 대손세액으로 공제해달라는 신고서입니다. 대손세액이 발생 또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대손세액 매입세액 공제를 매출세액 해가지고 매입세액이라든가 매출세액 다 둘 다 양쪽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내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중에 변제가 됐어요. 그랬을 때 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정리할 때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정리하고요. 매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공급한 게 있다면 임대료 받은 거 이때는 임대료 당연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니까 그거 매출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보증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율 적용해가지고 부가세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는요, 계속 들어봤던 내용이죠.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면세, 계산서 또는 카드,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매입이 있고요. 그게 과세에 활용이 된다면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도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요 사후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몇 년 이내에 팔았다든가 아니면 몇 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로 인해서 남아 있는다든가 그러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도로 토해내라.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으로 따로 구분이 되는 거 부가세 신고서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현금 매출, 전문 서비스업, 변호사, 세무사, 보건업 이런 업종으로서 현금 매출이 있으면 현금 매출 명세서도 별도 제출해야 되고요. 외국으로부터 직접 반출 수출해서 영세일 적용받는 경우 수출 실적 명세서 그리고 영세일 매출이 있으면 영세일 매출 명세서 같은 부속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기타 추가적으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속 명세서 작성하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살펴볼까요? 자, 부속 명세서 중에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예요. 부가세 신고서 부속명세서 요 아래 있을 겁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계산서 합계표도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을 하는데 매입매출 자료 전표 자료 입력에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보면 세금계산서 합계 그리고 명세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어떻게? 조회기간 누르고 매출이냐 다 뜰 거예요. 그러면 매출부터 조회하고 매출 매입 조회를 하면 될 거예요. 매출태 매입태 차례로 클릭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 있을 테니까 오케이 F7 마감을 눌러야 됩니다. 마감을 누르고 나서 나중에 전자 파일 작성이 될 겁니다. 입력이 만약에 잘못됐다. 내가 보니까 요거밖에 뭐야 더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됐다 그러면 매입매출 전표 입력 요게 자료가 아니라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를 다시 불러와서 다시 조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지.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총 합계가 홈택스 자료하고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감했어요. 그런데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서 자료 입력한 것을 수정을 하게 되면 하단의 합계, 하단의 합계와 마감의 합계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하단의 합계, 마감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확인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마감 취소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마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세금계산서 합계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속 명세서를 다 마감하고 신고서도 다 마감을 했어요. 아직 그 신고서 마감은 설명 안 드렸지만 그런데 부속 명세서를 수정을 한다. 왜? 전표 입력한 게 틀렸나 봐. 그럼 전표 입력한 거 다시 수정하죠. 그럼 부속 명세서 마감했던 거 다시 풀고 다시 조회해서 마감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신고서 마감을 풀고 다시 또 마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뭐가 하나 틀어졌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쭉쭉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확인하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인쇄 메뉴 있죠? 인쇄 메뉴에 들어가면 합계표 상단에 인쇄 메뉴 요런 정상적으로 신고한 내용 인쇄 이렇게 해서 F11 전자인쇄, CF11 전체 인쇄, 상세 인쇄 등등등등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쇄 기능을 활용해서 인쇄 출력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서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는요, 뭐라고 했어요? 신용카드로 해서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받을 때, 요거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뭐가 불러오냐면, 57카과 61현과 현금 영수증, 58카면 62 현금 영수증 면세, 카드 면세, 카드 과세, 현금 과세 이런 입력된 자료가 일자별, 공급자별로 합산이 돼가지고 자동 반영이 쭉쭉 될 거예요. 건수,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거래 내역 이런 식으로 다 집계가 될 거고요. 자, 조회기간 쭉 입력을 한 다음에 뭘로 F4 불러오기 하고 나서 쭉 불러와줬으면 잘 됐네 보고 F7이네요. F7 마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저장한 다음에 전표 입력이 추가가 되거나 수정되거나 또 바뀌었어.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그러면 다시 F4 불러오기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요. 부가세 신고서 매입세액 부분 그 밖에 공제세의 공제 매입세액란에 반영이 될 거예요. 왜 그 밖에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 매입세액이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입력 내용이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를 보면 이거 설명을 쭉 다 했어요. 뭐죠? 이미 여러분들한테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 입력했던 내용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번 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직계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쭉 조회기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고요. 또 새로 할 때는 새로 불러오게 해서 확인하고 F11 저장을 하면 될 겁니다. 입력한 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합계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이게 홈택스 자료 그리고 거래처 자료라든가 이런 게 대사해서 맞다. 그러면 F11 저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화면은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하튼 저장이든 마감이든 버튼을 눌러서 저장 또는 마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제로페이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에 자동 조회되기 위한 절차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한 대로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된 금액이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분은 뭐 신용카드 매출 부분도 반영이 되고 신용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중복된 것도 여기다 반영이 되고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얼마인지 여기 따로 별도로 표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여기 나오는 이런 금액들은요 전부 다가 뭘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즉 공급 대가라는 공급 대가로 집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계속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는 공급 가액을 얘기한 거고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라는 말이 있는데 공급 가액이라는 말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즉 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공급 가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 부가세죠. 그래서 요게 공급 가액이고요. 공급 대가라는 말은 주로 간이과세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불포함이고 요거는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급 대가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110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공급 대가. 보통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보통 공급 가액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입니다. 우리가 부가세 신고 자료 입력을 할 때 매입 과세가 아니라 매입 불공으로 입력된 부분들이 쭉 다 집계가 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어떻게 여기 불공 54번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54번 불공으로 입력했던 이 부분들을 쭉 다 집력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공으로 전기주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 해당되는 전표의 불공제 사유는 뭘까요? 여기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 여기 쭉 클릭하게 되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라 여기 있죠. 3번 선택하면 이게 될 거고요. 접대비 이와 유사한 면세 이렇게 쭉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불공제 사유해서 전표들 쭉 클릭해가 일괄적으로 불공제 사유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불공에 들어가서 그 불공제되는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불공제되는 부분만 쭉 집계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전표 전부 다가 비영업용 소형세차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불공제 사유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요거는 비영업용이 아니고 요거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입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면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과세 유형 54 불공을 선택하면 불공제 사유란으로 이동하고 코드 목록 여기에서 해당 사유를 선택해 가지고 하면
다시 뭐라고 했어요? 불공제니까 부가세 대급금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계정으로 안 되고 차변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자산의 계정이 더해진다라는 거 매입 쪽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자,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화면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여기 매입세액 내역 여기 이 탭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그리고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이렇게 탭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에 요거 매입 매출 전비 입력에서 54 불공으로 입력한 거래 중 불공제 사유가 1번부터 8번까지 쭉 선택한 거래들이 불공제 사유별로 집계가 쭉 다 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쭉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 8번까지 매수 얼마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집계가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내역 탭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통매입세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는데 요 화면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 요 매입가액 기준 이런 식으로 안분 기준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분 계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안분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주의할 거는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하는 것은 예정 때 한 번 하고 확정 때는 예정 것을 포함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예정 비율로 안분했다면 공통매입세 확정 신고 시 정산할 때 확정 때 정산할 때는 요 탭이 아니라 요거 정산 내역 탭. 정산 내역 탭에서 작업한다라는 거. 함께 작업한다는 거. 자, 나머지 사항들은 총 공통 매입세액란에는 과세, 유형, 54 불공 요거 쭉 거래들이 합계가 자동 반영이 되고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 면세사 확정 비율에 요 부분들이 자동 반영이 되고 기불공제된 매입세액에 공제된 매입세액 입력해 주는 거고 이런 부분들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거의 다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일반 전표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결과 혹시라도 불공제되는 금액은 그냥 불공제되는 금액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도로 살려줘야 되겠죠. 어디에서 하라고 했어요? 일반 전표에서 입력한다는 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